요즘 뉴스 보셨죠? 한미 관세 협상, 조선업 펀드 3,500억 원 규모 신설. 다들 그냥 나라 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월급, 주식, 심지어 집값까지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면 이번 협상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한국의 돈이 아주 많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첫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조선업 펀드? 이건 그냥 기술 이전, 조선업의 부흥,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모르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조용히 뒤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관세 협상과 조선업 펀드를 정치 뉴스가 아니라 돈의 흐름 지도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 펀드 3,500억 원 규모 신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거나 보증을 서서 미국 내 조선 산업을 다시 키우는 걸 돕자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조선, 방산, 에너지 산업을 다시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중이에요.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라서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이익 구조를 다시 짜야 돼요. 원가가 올라가고 환율은 흔들리겠죠. 그 영향은 바로 개인 자산 시장으로까지 번집니다.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까지 연결돼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듣고 위와 같은 프레임을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위기네? 정부가 또 돈 쓰네 정도로 반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산가, 부자들은 그 구조를 보거든요. 왜냐? 돈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신호를 읽어요. 한미 협상은 결국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의 신호거든요.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시장 구조가 바뀌면 돈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불안을 피할 게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뉴스는 감정이지만 그 부는 해석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전쟁이었죠. 이걸 보면 돈이 언제나 이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트럼프 첫 임기 때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럼프 형과 진핑이 형의 신경전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때 모두가 경제 위기다 라고 했지만 그 시기에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를 반도체, 원자재, 달러, 금 자산으로 리밸런싱한 사람들은 그해 평균 수익률이 거의 20%를 넘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도 1,080원에서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환율만 해도 11%가 넘게 올랐네요. 지금이 한 1,400원 중반대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최소 35% 이상 수익입니다. 위기 때 달러와 금으로 피한 사람은 방어를 했고요. 뉴스만 보고 공포로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거였죠. 미국이 자국 내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LG, SK, 삼성 배터리 주가가 한동안 폭락했어요. 아실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이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고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반등했죠. 삼성 SDI가 80만 원에서 55만 원을 찍고 70만 원으로 다시 반등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32만 원에서 14만 원 찍고 다시 17만 원 정도로 반등.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후 55만 원을 넘었다가 35만 원을 찍고 다시 최대 62만 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위기처럼 보이지만 적응하고 구조를 바꾼 기업이 결국 돈을 벌었죠. 이런 정책 리스크도 구조적인 돈의 이동 신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조선업 펀드 3,500억 달러, 이 돈이 실제로 서명하고 실행된다면 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위 사례처럼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우리 자산을 늘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랑 중기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보죠. 단기에는 한국이 서명 즉시 펀드를 가동하게 되면 시장은 한미협력 강화라는 긍정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조선, 기계, 수출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한국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겠죠.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돈이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정부 재정 압박,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불안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엔 수출주에 돈이 들어오고 금융채권은 흔들립니다. 돈을 찍어 미국으로 보내니까 공급이 늘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중기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본다면 펀드가 본격 가동되면 미국 내 조선소, 부품 공장, 협력 사업 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한국 기업은 부품 공급이나 기술 협력으로 진출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국내 유동성, 자금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돈이 미국 쪽 프로젝트로 이동하니까 한국 내수 시장은 자금이 마르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즉, 좀만 더 멀리 내다보면 돈이 수출, 글로벌 기업으로 이동하고 내수 중심의 자산은 약해질 수 있죠. 표로 올려드릴 텐데요. 정리해보면 단기에는 수출주의 주도, 금융채 약세를 예상할 수 있고요.
좀 더 멀리 보면 사업이 재편되고 국내 자산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투자나 수출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내수는 약해질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위에서 말한 자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시는지 꼭 파악하고 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은 언제나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이동한다. 이번 협상처럼 정책이 바뀌고 산업이 재편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뉴스를 닫지만 부자들, 자산가들은 그 안에서 구조를 열어서 해석합니다. 불안은 감정이지만 분석은 선택입니다.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조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에 내 자산 구조를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돈의 이동 방향과 같은 편에 있는지 반대인지를 말이죠.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회사 일, 회의, 야근, 회식, 정작 4시간은 그대로 멈춰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언제 공부하고 있나요? 아래 링크에 2분 안에 하는 무료 자산 점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현금 흐름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